언제든지 모유수유 도중에 올 수 있는 수유부에게는 반갑지 않은 존재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엄마를 지키는 튼튼맘스 엄지스쿨의 멘토 권유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를 지키는 튼튼맘스 엄지스쿨의 멘토 서영희입니다. 초유에 성공하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칭찬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시련이 찾아와요. 모유수유하면서 이런 뼈아픈 경험 다들 한 번씩은 겪어보셨으리라 생각해요. 선생님도? 멘토님도? 그렇죠. 저도 유선염과 유구염이 찾아와서 힘든 기억이 납니다. 이 바로 유선염과 유구염. 그러면 엄마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선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주로 산후 10일 이후부터 유두균열과 같은 피부 손상과 유관 막힘으로 인한 젖의 정체로 생기는 그런 우려를 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유선염은 여러 가지 원인균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조리원 퇴소 후에 집에 왔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스트레스와 급격한 체력 저하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때 가장 많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맞아요. 그 시기가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이기도 하세요. 하지만 수유 초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유부의 컨디션에 따라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서 수유 기간에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네. 언제든지 모유수유 도중에 올 수 있는 수유부에게는 반갑지 않은 존재이기도 하죠. 저는 한 9개월쯤에 온 것 같아요. 아. 아기 9개월 차. 네. 멘토님은? 저는 출산하고 한 달 이내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 스트레스가 네. 많으셨나 봐요. 그렇다면 유선염의 초기 증상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처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아기의 갑작스러운 수유 거부이기도 합니다. 우선 모유수유할 때 아기가 한쪽에서 유난히 짜증을 내거나 울면서 보챌 때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유선염이 오기 전에 센시티브한 아기들은 유질이나 젖 맛인 거죠. 모유의 맛을 그 변한 것을 알아채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또 초기 염증으로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아 짜증을 내거나 울면서 보챌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증상 하나만으로는 판단하기 이르지만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아기가 보채고 네. 한쪽이 막힌 듯이 아프고 부어오를 때 엄마들이 느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오다가 유선염이 점차 진행되면서 수유를 해도 여기가 제대로 비워지지 않는 느낌을 받으면서 특히 젖이 돌 때 기분 나쁘게 평소와는 다르게 이렇게 찌릿찌릿한 통증으로 느껴지신다면 이제 유선염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많이 호소하시는 것이 근육통, 감기 몸살로 착각하시는 밤에. 경우가 있어요. 열이 나거나 밤사이에 전신이 아프고 쑤시거나 어깨 등 쪽으로 통증이 오거나 특별하게 기침을 하거나 여기까지 감기 몸살 증세와 가장 유사하기도 해요. 하지만 감기와는 다른 증상을 보이긴 하거든요. 열이 오르다가 내리다가를 반복하는 오한과 발열이 지속되고 증상이 있다 없다를 반복한다면 유선염의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감기와는 확연히 달라요. 뭔가 증상이 좀 아팠다가 수유를 하면 좀 나아지고 그렇죠. 약간 그죠? 왔다 갔다 할 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늘 피곤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유난히 힘들고 밤새 잠을 못 자서 그냥 빨리 어디 눕고 싶다. 몸이 너무 천근만근이다. 이럴 때 더 피로감이 심하게 느끼면서 입맛이 정말 없고 이게 확 토할 것 같은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머리가 아픈 두통과 가슴의 열감. 이거는요, 정체되어 있는 젖이 유방에 머물러 있게 되면서 전신순환에 제약을 받아서 뇌로 혈액순환이 덜 되면서 두통이 생기고 정체되어 있는 젖의 염증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는 유방에 열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두통이 그렇죠. 오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증상을 느끼시면서 유선염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제일 궁금하실 것 네, 같아요. 첫 번째 저는 keep going. 모유수유 계속 하세요. 모유수유는 이럴 때 염증이 있어서 이거 먹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기에게 해롭지 않아요. 해롭지 수유는 계속 해야 합니다. 간혹 염증이 있어서 유축해서 버리거나 단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아가에게 해롭지 않으니까요. 자주 아픈 가슴을 먼저 수유해서 정체되어 있는 고인젖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체돼 있는 젖을 보시면 엄마들이 꼭 고름 같다고 네. 표현하시면서 콧물 같기도 해요. 이게 네. 상한 것 같다 뭐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괜찮아요. 계속 먹이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순환을 도와주도록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유선염이 있거나 엄마의 컨디션이 떨어질 때는 안정과 휴식을 취해주세요. 염증 반응이 휴식을 취하거나 아기가 직수를 열심히 하면 좀 호전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피로도가 심할 때는 너무 우리 엄마들 슈퍼우먼처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남편에게 전화해서 꼭 도와달라고 말씀하세요. 네, 네 번째는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브루펜 계열의 가벼운 진통제 복용도 도움이 됩니다. 약 먹는 거 좀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맞아요. 약을 안 먹고 꾹꾹 참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더 염증 증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엄마의 전신 증상 역시도 계속 진행되겠죠. 하지만 안전하다고 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세트아미노펜, 네. 이부브루펜까지는 복용하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유선염이 진행된 이후에도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경우에는 두 계열의 약은 모유수유에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처방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후에 직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생아 시기 및 미숙아의 경우 또한 평소 이 계열의 약에 알러지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유방 외과나 모유수유 전문가의 가슴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여 있는 모유, 이거를 정체된 모유를 빨리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모유수유 중 어느 날 수유를 하려는데 갑자기 찌르는 통증 느껴지신다면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하얀 반점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하얀 반점 또는 물집이라고 하죠. 수포를 동반한 경우에는 이거를 유구염이라고 하는데 의심할 수 있습니다. 유구염은 유두 백반, 하얘져서 백반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두 조직 아래로 모유가 스며들어서 이 모유에 함유되어 있는 상피 성장 인자 때문에 유두 상피가 과도하게 성장하면서 생기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엄마들이 굉장히 아파합니다. 맞아요. 정말. 네. 유두에 염증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이 얇은 표피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이 있기도 하죠. 네. 네. 유구염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이것은 잦은 인스턴트 음식이나 동물성 지방 그리고 지나치게 단 음식과 유선염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경우에 올바르지 않은 수유 자세나 또한 전량 과다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섭취하는 음식이 가장 큰 영향을 주기도 하죠. 두두 네. 음식이군요. 네, 네. 이제 이 유구염의 치료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는 수유 전에 따뜻한 온찜질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들 온찜질, 냉찜질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이때는 수유 전에는 온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찜질 이후에 아픈 유두 위주로 깊게 물려주셔서 유두를 닿지 않도록 수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엄마들이 걱정스러워 하시긴 하거든요. 하지만 수포를 살짝 걷어내거나 항생제 연고를 도포하면 빨리 상처가 치유하기도 하고요. 마데떼 땡, 뭐, 네. 후 네. 땡, S로반 수용성 뭐 이런 연고는 거. 사실 살짝 짜내거나 모유를 통해서 흘러나오기만 한다면 네, 네.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네. 네. 그 다음은 식습관인데요. 이 모유 찌꺼기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엄마들 너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식습관 때문입니다. 과다한 밀가루 섭취. 밀가루를 조금 먹는 게 아니고요. 과다한 밀가루 음식을 섭취하시거나 동물성 지방 함유가 높고 많은 음식을 섭취할 경우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조금 피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나의 수유 방법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전문가를 통해서 수유 시간이나 간격, 자세 등을 체크하고 교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자주 물리거나 뭐 그렇죠. 양이 많은데 몰랐다거나 네. 네. 이런 문제들을 모르고 넘어가다 보면 결국 유구염 때문에 아파서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네. 찾아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엄마들이 염려하는 유선염 그리고 유구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알고 나면 대처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미리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엄마를 지키는 엄지스쿨 멘토 권유란 사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